좋은 옷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요.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자면, 좋은 옷은 가벼운 옷입니다. 명품은요, 옷이 가벼워요. 그리고 따뜻하고 기능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옷은 결국에는 어, 분해를 해보자면 좋은 원단 그리고 몸에 맞는 사이즈, 이 두 개가 사실 다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옷은 사실상 맞춤 정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좋은 원단을 직접 고를 수가 있고, 또 본인 몸에 맞게 패턴을 짜고 옷을 제작하기 때문에, 뭐 어깨가 넓으면 어깨를 넓게 이제 옷을 만들 수 있고, 뭐 팔이 한쪽이 더 길면은 한쪽을 더 길게 만들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장애에도 맞게 옷을 맞춤을 해줘요. 그래서 맞춤 정장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팔이 한쪽이 뭐 더 길거나 더 짧거나, 뭐 다리도 이제 한쪽이 짧거나 길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런 이제 옷이 이상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은 양쪽이 다 똑같이 만들면. 그래서 이제 그런 미세한 불편함조차도 맞춤 정장이 이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다만 단점이, 우리가 정장만 입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티셔츠나 뭐 반바지, 청바지 뭐 이런 정장이 아닌 일상복을 이제 전부 맞춤으로 제작하면서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성복, 좋은 옷 고르는 방법을 알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이 가벼움이라는 거고요. 모든 옷에 이제 택을 보시면 원단을 이루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원단 혼용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면 100%라든가 뭐 폴리에스테르 100%, 뭐 실크 이런 식으로 이제 적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좋은 원단의 옷을 1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뭐 이런 재질이겠죠. 간혹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뭐 중저가 브랜드 반팔티랑 명품 반팔티랑 뭐가 다르냐? 브랜드 값이고 거품이다. 물론 브랜드 값도 맞고 거품이 낀 것도 맞아요. 그러나 이제 다른 것도 있어요. 옷이 다르기도 달라요. 그러니까 면이라고 해서 똑같은 면이 아니거든요. 같은 면 100%여도 오가닉 코튼이라고 해서 유기농 인증을 받은 유기농 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염색을 할 때 그 염색제가 어떤 염색자냐에 따라서도 약간씩 다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모두 흰색 옷만 입고 다니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면에 염색을 시킬 때 어떤 염색제를 썼느냐에 따라서도 약간 다를 수가 있고, 같은 목화로 면을 뽑아도 지역에 따라서 이제 목화의 크기가 달라요. 그리고 품질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목화라고 해도 조금 저렴하게 그 면의 원단을 만들기도 하고요. 많이 그렇게 싸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목화로 만든 면인데도 품질에 따라서 면이 조금 더 비싸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면을 뽑아낼 때 태생부터 목화의 품질이 좋으면 면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의 길이 자체가 길게 뽑을 수가 있어서 면이 달라요. 그러면 촉감이라든가 무게, 느낌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면은 수라고 해요. 뭐 20수, 30수 이렇게 수라고 해서 그 면의 짜임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게 수를 나눠져 있는데요. 통풍의 정도, 이제 무게 이런 게 달라지긴 하지만, 좋은 옷과 저가 옷은 같은 그 수로 만들어진 원단인데도 더 가볍습니다. 더 가벼운 경우가 훨씬 많아요. 왜냐면은 그 목화가 품질에 따라서 태생 자체가 길면은 그냥 그걸로 바로 짜면 되는데, 이제 목화가 조금 더 짧게 나오고 작게 나오는 그런 데서 면을 뽑아내면 그거를 이제 더 여러 번을 꼬아서 길게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 큰 목화에서 이제 면을 뽑아낸 그것과 품질이 아예 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같은 기능성 원단에서 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기능성 원단이라고 해서 만든 그런 옷이어도
어떤 옷은 땀도 빨리 마르고 냄새도 덜 나는데, 또 어떤 옷은 땀도 잘 안 마르고 흡수만 돼서 면이랑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골라야 되느냐? 역시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저가 브랜드의 기능성 옷은 기본적으로 무거워요. 무거움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요. 그리고 땀이 마르지 않아서 그 무거운 옷에 수분까지 머금어져서 마치 솜을 막 등에 메고 물에 빠진 그런 당나귀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스포츠 브랜드의 기능성 우르의 경우에도 입을 때부터 가볍고 땀이 나도 이제 바람이 부는 곳에 조금만 있다 보면 금세 옷이 다 말라서 이제 쾌적함을 유지를 해줘요. 네, 그게 장점이죠. 그렇다고 해서 스포츠 브랜드의 원단은 뭐 금이라도 섞어서 만드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저가 브랜드나 스포츠 브랜드나 옷에 적혀 있는 원단은 폴리에스테르 뭐 100% 이렇게 똑같아도, 물론 이것도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옷 기준인데, 그런데도 옷의 무게나 기능적인 측면이 압도적으로 달라요. 그게 이제 자본력이고 기술이겠죠. 똑같은 원단으로 만들어도 이제 기술 개발, 원단 개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니트류도 보통 많이 그래요. 니트류에서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 저가의 그런 니트랑 명품의 그런 니트는 정말 무게감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정말 무게가 최고예요. 판단하는 데 있어서. 에르메스가 아무리 가죽 구두를 잘 만든다고 해도 좋은 가죽과 장인의 기술로 만든다고 한들 나이키 신발보다 편하고 기능적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쓰는 올림픽 선수들이 에르메스 가죽 구두를 신고 이제 대회에 출전하지 않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기능적인 옷, 원단을 원한다면 그런 브랜드의 옷을 사야 원하는 편함을 가질 수가 있고, 비싼 옷은 비싼 값을 해요. 그리고 싼 옷은 싼 이유가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패딩이나 가죽 자켓 같이 원래 무거운 옷은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거 역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패딩도 요즘은 갈수록 이제 초경량 패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패딩도 기술이 점점 좋아지면서 그 털을 압축하는 기술이 점점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패딩이어도 무게가 달라요. 그리고 가죽 또한 좋은 가죽을 가공을 많이 거칠면 거칠수록 이제 가죽이 길들여지고 다듬어지면서 무게가 가벼워져요. 그래서 가벼운 옷은 좋은 옷이다. 그냥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여러분이 좋은 옷을 사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네이버 폼에 그러니까 영상 링크가 있어요. 영상 항상 밑에 그 설명창에 제가 네이버 폼 링크를 항상 남겨두는데, 거기에 이제 하고 싶은 말이나 뭐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보내주신다면 이제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